자, 오늘 소개할 컴프리헨시브 트레이딩 툴킷 지표, 보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 다이버전스 구간을 정확하게 식별하면서 매매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지표를 활용해서 타점을 잡는 3가지 고급 전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료 지표들도 무료로 배포해드릴 예정이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지표부터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트레이딩뷰를 사용하고 상단 지표 클릭, 이 검색바에 컴프리헨시브 트레이딩 툴킷이라고 검색 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를 추가하셨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표를 더블 클릭하여 이 다이버전스와 커렉션, 디텍션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지표 세팅은 완료되었는데 이 세팅된 지표를 보시고 이게 정확히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지표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반전 지점을 식별하며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요소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RSI 다이버전스, 커렉션 박스, 조정 구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 RSI 다이버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의 하단 부분은 사실 RSI 지표입니다. 이 흰색 선이 RSI 라인이며 50레벨, 70레벨, 30레벨 등 일반적인 RSI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RSI는 RSI 다이버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지표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을 사용해서 다이버전스를 표시해줍니다. 이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이 파란색 선이 나타나며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이렇게 적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표를 활용해 매매할 때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매수 포지션을 준비하고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매도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조정 구간입니다. 아마 조정 구간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조정 구간은 일정 비율 이상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를 강조하는 표시 기능입니다. 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이 감지할 가격 하락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5% 하락이라면 이는 조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설정에서 2%로 조정을 하면 단순히 2% 하락만으로도 조정으로 표시됩니다. 이 조정 구간은 항상 연한 파란색 이 박스로 표시됩니다. 이 조정은 기본적으로 가격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세나 약세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들은 10% 이상의 하락을 조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하락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설정한 퍼센트값만큼 하락이 발생하면 이 파란색 구간으로 차트에 표시를 해줍니다. 즉 가격이 급락한 구간을 강조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조정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종종 매수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하면 급격한 가격 하락을 빠르게 인식하고 잠재적으로 유리한 매수 진입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이 기능은 빨간색과 이 녹색 레벨로 표시됩니다. 자, 이 선이 지지선이며 이 선은 저항선입니다. 이 지표는 가격 피벗을 기반으로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동적으로 감지합니다. 가격이 지지선 위에 있을 때 이 녹색 음영이 표시되며 이는 지지를 의미합니다. 가격이 저항선 아래로 떨어질 때 빨간색 음영이 표시되며 이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지지선과 저항선이 점선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선으로 표시된 지지선 또는 저항선은 강한 구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가 된 경우 약한 구간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이 지표를 활용한 트레이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정 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설정을 보면 지지선과 저항선의 길이값이 기본적으로 3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지표가 과거 몇 개의 캔들까지 참고해서 지지 및 저항을 감지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값을 더 크게 설정하면 최대 100개의 캔들까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지와 저항을 계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값을 5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RSI 설정에서는 RSI 길이, 과매수 및 과매도 구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버전스 길이 설정이 있으며 기본값인 10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조정값은 마찬가지로 5로 그대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표의 3가지 주요 기능을 활용한 트레이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레이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이버전스, 조정 구간, 지지 및 저항선. 첫 번째, 다이버전스와 조정 구간을 활용한 매매법. 먼저 조정 구간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조정 구간은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조정 구간이 발생한 이후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조정 구간은 급격한 가격 하락 이후 반등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 강세 다이버전스가 추가되면 반등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이 조정 구간이 형성된 후 강세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가격이 이전 몇 개의 캔들보다 더 큰 강세 캔들을 형성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강세 추세로의 전환 구간이라 판단하고 매수 포지션 진입, 손절 구간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구간의 저점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1.2 또는 익절은 손익비 1대2 정도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조정 구간은 항상 가격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세 다이버전스만 접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는 숏 포지션은 잡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전략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다이버전스와 결합해서 매매합니다. 이 매수 타점 진입하는 방법은 우선 강한 지지선이 있는 구간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 녹색 레벨로 표시되며 중앙에 이렇게 실선이 있는 경우 강한 지지선으로 간주됩니다. 이 지지선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난 이후 강세 캔들이 나오는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이 다이버전스 신호는 보통 9개에서 10개의 캔들 정도가 지연될 수 있지만 타점 구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지지선 부근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까지 나왔다. 그럼 강세 캔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다이버전스 구간 이후 여기서 강세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진입 가능하고 손절 구간은 지지선 살짝 아래, 익절은 상단에 있는 다음 저항선 부근으로 설정하시거나 손익비 1대2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황 보면 단기 급등 구간이 나오면서 손익비 목표가 부근까지 깔끔하게 도달했습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 진입 구간을 보겠습니다. 먼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강한 저항선 구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선 부근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지 체크. 이는 가격이 저항을 받으며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약세 다이버전스 발생 이후 강한 음봉 캔들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 장대 음봉 캔들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손절 구간은 상단에 있는 저항선 부근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1대2 또는 하단에 있는 이 지지선 부근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상황 보면 깔끔하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나오면서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표는 다이버전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매매하기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다이버전스의 인식이 좀 매우 늦다는 점, 그리고 타점의 빈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지지와 저항만 보고 매매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추세가 발생할 때 손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만 사용하시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트레이딩 툴킷 지표와 같이 사용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좋은 지표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지표는 바로 트랩 타겟이라는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는 RSI, 스토캐스틱 같은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결합하고 추세가 전환되는 가장 최적의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추가해서 보면 매수, 매도 시그널 확인할 수 있고 아무 구간에서 신호가 무분별하게 나오는 게 아닌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툴킷 지표와 트랩 타겟 지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하단의 지지라인이 생성된 이후 추세 전환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이 포지션에 맞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 형성된 이후 매수 시그널 발생했고 이후 크게 상승. 이 구간에서 저항선이 형성됐고 이후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지표에 이런 트랩 타겟 지표를 추가하면 이 타점이 나왔을 때 그 정확도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지표를 적용해서 제대로 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교육방이 있는데요. 교육방에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리딩을 하거나 금전 요구를 하는 방 아닙니다. 제 10년간 트레이딩 노하우를 교육해드리고 지금처럼 좋은 지표가 있다면 추천도 해주는 방인데요. 교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트랩 타겟 지표뿐만 아니라 12가지 전략이 있는 교육 자료 그리고 다양한 유료 지표들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문의 가능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지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지표 교육방부터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 분인지 체크해서 지표 세팅 바로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이고 실제로 트랩 타겟 지표를 사용해보신 분들도 아주 만족하고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크게 수익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지표 드릴 때 받아가시면 될 것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강력한 추세 지표인 트레이딩 툴킷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이 지표에 대한 자세한 활용 방법은 교육방에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교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